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뭐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뭐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정답인 게 지금 확인이 필요한 게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도 거의 모든 게 이제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해서 이제 드렸던 질문이고 네.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파악을 했고 그걸 입증할 물증을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재판에서 상당히 어떤 다툼의 여지가 크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굉장히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하나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놓고도 그 해석이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제 피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모 일간지에서 정경심 교수가 대체로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도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모른다라는 것이 송금된 금원의 출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은 이유는 아는데 네네. 그 돈을 오촌 조카가 어떻게 만들어온지를 모른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냥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언론이 좀 정확하게 보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이제 추가 소환 조사가 언제 있게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우리 원뱅킹 가편한 금융을 원해 우리 원뱅킹 나에게 딱 맞게 원해 우리 원뱅킹 꿈꾸는 고객이 원해 우리 원뱅킹 원하는 대로 우리은행의 새로운 모바일 금융 우리 원뱅킹. We believe 우리은행. 또 한 번 양족정 신도시의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초고층 스카이뷰와 1859세대 네모드급 대단지가 만들어내는 남다른 자부심, 가치, 그 이상의 품격을 누리는 양족정 2차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10월 초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세상에 스마일톤 변신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 세상에 스마일톤 변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는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에 스마일톤 변신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의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플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2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UV 시대의 리더 포드 익스플로러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Ford Explorer New Generation. 지금 사전 계약을 통해 더 높은 세상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포드 전시장에서. Ford. 전기차와 종로의 가치가 대한민국 거장의 작품으로 진정한 투자 자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복합문화 도시, 기본 좋은 도시, 기분 좋은 투자. 종로 한라비발디 온종가 문의 1600-1316 주식회사 한라.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다양한 특약 할인으로 보험료 아껴줄게요 간편한 가입으로 수고도 아껴줄게요 빠른 보상으로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온 리포터. 네, 태풍 미탁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됐지만 여전히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서요.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주말까지 파도가 매우 높게 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부 마무리하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 일대입니다. 1, 2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면서 기흥 동탄에서 오산까지 8km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인 서울고속도로 이용해서 오산까지 가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양방향이 수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전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구간, 반대 서울 쪽은 수원 일대, 또 양재에서 반포 구간이 지체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평소보다는 조금씩 덜 밀리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은 많이 밀립니다. 홍지문 터널에서 연인F까지 지체고요. 구리 쪽 강변북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제스칼텍스 협찬.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 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 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4 롯데건설 두산건설. 지하철과 도로 신설 추진 중으로 서울은 더 빠르게 길 건너지 않는 단지. 가깝게 서울을 단숨에 학교를 품 안에. 서울이 더 빨라지는 안심학군 아파트. 검단 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1644-5445 10월 오픈 예정. 우아종합건설.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쇼핑하고 뉴욕에서 영화 보고 뉴욕에서 잠자고. 거기가 뉴욕인가요? 아니요, 동탄이에요. 비즈니스, 쇼핑, 영화관, 기숙사까지 동탄 테크노밸리를 주도할 뉴욕 트렌드 지식산업센터. 뉴욕 실리콘밸리를 동탄이 품다. 실리콘밸리 동탄 031-374-2770 현대건설 시공 예정. 신의 철이 부릅니다. The World. 음악 프로 DJ만큼 노래 소개도 잘하는 시사 프로 DJ. 참 종교가 사회 어두운 부분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거꾸로 된 거죠. 저도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을 살릴 능력. 그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듣고 싶다면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강남대 교수입니다. 유석춘 연세대 교수에 이어서 이번엔 서모 강남대 교수가 경제세무학과 전공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발을 드러났습니다. 서 교수는 학교, 소방서, 댐 모두 일본인들의 혈세로 만든 것이고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돈은 단 1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쌀도 수탈하지 않았고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유서를 읽으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망발을 늘어놓은 서 교수는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일부 경솔한 발언은 사과한다면서도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반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 해명 또한 망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어리게 증언한 그리고 한서리 자료에서 발굴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게 도대체 왜 천편일률적인 교육이란 말입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천편일률적이라면서 부정하는 것, 자신이 거짓의 환영에 사로잡힌 사이비임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종대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선, 김종배 시선 집중.
북한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날 엊그제 동해상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TV를 통해서 발사 작업을 하게 나왔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목전에 달하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지기까지 했는데 북미 실무 협상 직전에 북한이 SLBM을 쏘아 올린 데도 남다른데요. 자, 이분 모시고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LBM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탐지를 했고 뒤이어 북한도 확인을 해줬고 이건 뭐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근데 네. SLBM 개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SLBM은 이제 북한이 2014년부터 우리한테 보여주기 시작한 건데 네. 처음엔 저희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북한이 그런 걸 했겠냐. 근데 아니거든. 네. 진짜거든요. 그리고 또 고체 연료 미사일에다가 네. 이 사전 경고 없이 그 1,300km 이상 거의 2,000km까지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거는 사실 여느 어떤 무기 개발사에 비춰봐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뭐 개발이 완성됐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잠수함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잠수함에서 쓰기 위해서 발사하는 건데. 근데 2달 전쯤인가 잠수함 사진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건 7월인데 네.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심포조선소에서 네.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 잠수함은 대략 3,000톤급이고 만일에 실전 배치된다면은 적어도 SLBM을 다수 탑재할 수 있는 어떤 전략 자산입니다. 근데 그 사진 자세히 보시면 아직 그 페인트 칠도 안 한. 그때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페인트 칠도 안 된 잠수함을 왜 공개를 했을까? 그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어 그렇지 그 잠수함 자체가 전력화돼 가지고 이 미사일을 운용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종합을 하면 지금 북한이 잠수함 건조 중에 있고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개발이 끝났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잠수함과 그 출항시키면서 거기에 미사일 탑재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도 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잠수함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잠수함의 자세 안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잠항, 운항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도 통상 잠수함을 도입하면 몇 년 걸려요. 잠수함 자체가 개발이 안 된 게 아니라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완성이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건조 중인 거고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한 2,000톤급 되는 심포급 잠수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잠수함의 경우에는 SLBM을 많아야 한 발, 그 이상 탑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좀 불안정하죠. 오늘 새벽에 지금 타진된 뉴스를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안보리 뭐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 모든 탄도미사일은 다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네. 지금까지 그 단거리에 대해서는 묵인해 왔거든요. 뭐 트럼프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열린 적이 없고 장거리 ICBM을 발사하거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그 안보리가 열렸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단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네. 사거리가 490km였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는 날아간 비행거리고요. 고도는 91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정상 발사하면 어느 정도 가겠냐? 각을 좀 낮춰가지고. 예, 네. 어제 합참 판단으로는 한 1,300-1,400km 이렇게 보고 오늘 외신에서 분석된 걸 한 2,000km. 예, 이런 정도니까 그러면 뭐 미국까지는 못 날아갈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잠수함에 탑재했을 때는 미국 쪽으로 잠수함이 가서 발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아무튼 고각 발사를 해서 사거리를 490km로 맞췄다라고 하는 건 네. 트럼프가 이른바 용인한 그 단거리 미사일 500km 이내라면 그건 뭐 넘어선 거죠. 이제는 뭐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하고 이건 격이 다르죠. 그래요? 예, 그건 넘어선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북한식 셈법이 나왔다고 봐요. 어떤 셈법이?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좋다. 참 그렇게 핵무기에 집착한다면 나중에 핵무기만 얘기하고 미사일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거 다 빼라 이제. 그러니까 핵탄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하겠다.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네. 그러나 이제 북극성 3호 같이 이런 어떤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협상의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밑밥을 까는 거고. 핵과 미사일을 분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합친 게 볼턴 시기법 아닙니까? 네. 싸그리 없어요. 뭐 미사일, 생화, 핵탄두. 그런데 볼턴도 이제 퇴장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갈라쳐보는 거고. 갈라쳐보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 10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 네네. 스텔스 전투기가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남측의 전략 자산 이걸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 대해서도 뭘 하나 보여주면서 미국하고 우리는 핵협상 잘하는데 남측에 대한 안보 이익은 없다. 북한은 자체 방위로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실무 협상에서 뭐가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는 말만 들어도 그렇고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에 뭔가 더 보여주고 양보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그건 핵시설 쪽인 것 같습니다.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거든요. 네, 영변 플러스 알파.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기존 영변 제안에 넘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뭔가 협상안을 준비해가면서 미국에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미국도 뭔가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오. 예, 포괄적으로 최종 상태만 합의하기만 하면 단계적으로는 우리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단계적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합의라는 비핵화의 정의 자체가 아직도 그럼 당장 제기하신 문제 그러면 핵탄두 실어나르는 미사일은 그럼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활은 놔두고 화살만 빼자. 네. 예, 핵탄두만 얘기하고 미사일은 빼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갈라치기를 해 들어오면은 네. 사실은 이게 협상에 또 도움도 돼요. 어떤 면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네.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는 이런 살라미 전술 이렇게 얇게 썰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런 협상도 사실은 좀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도 낙관적 전망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게 한껏 기대하고 결렬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예.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냥 일단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걸핏하면 하는 말 일단 지켜보자. 일단 지켜보자. 이번에도 이게 그렇습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해졌어요. 대선마다 많은 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의 시간이 오고 있다. 북한의 시간이 왔다. 예.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주도할 수 있는 게 북한 쪽이 이니셔티브입니다. 요즘 시간이 유행어거든요. 국회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네. 이제 북한의 시간 어떤 예. 점에서? 그거는 이제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 압박을 당하면서 예.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인데 말이고 북한은 협상을 배포 있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내년 11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내적인 여력이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언가 협상안을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껌껌이 보여주면서 협상을 하자고 나올 때 네. 미국도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비핵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이를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시간이 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만약에 이번 실무 협상에서 영변 플러스 강선 네. 정도까지 만약에 북한이 내놓는다고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한 걸음 진전된 합의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충분하게 신뢰성 있게 보여줬고 싱가포르 회담을 준수하기 위한 네. 어떤 생산적인 안을 낼 건데 사실 이게 트럼프 생각하고 좀 맞아떨어져요. 트럼프는 걸핏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양반이고 네.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한미연합훈련은 돈 많은 돈 들어가는 낭비라고 했고 예. 이런 점에서 묘하게도 또 맞아떨어져가는 구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안전보장책을 제시하면서
비핵화의 1단계 이제 핵시설 해체 단계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거든요. 네. 뭐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제재 완화라도 가능하다는 이런 정도 메시지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협상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번에도 한 번의 협상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람 피말릴 거예요. 그러면 연말 안에 어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별로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아니 그런데 이런 협상이 뭐 뒤죽박죽되건 진행 중이가 트럼프는 또 거침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네.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미 정상회담 안건도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올라갈 요번 실무 협상에. 이건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인데 한일 군사정보부 협정. 요번에 그 SLBM을 쏘아올렸을 때 그 일본에서는 2발 쐈다고 했다가 나중에 한 발로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합참은 그 애초 처음부터 한 발이라고 해요.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그런 발표를 있고 하도 궁금해서 우리가 못 잡았나? 국방의 분위기도 그거였어요 사실. 일본은 또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지소미아 측을 그 연장 거부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는데 네, 네. 오후가 되니까 일본이 잘못 판단한 거고 또 일본의 정보 요구에서 받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 이상 하나도 추가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소미아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그야말로 저기 육식이냐. 아, 우리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고, 근데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어쩌면 간절하고. 우리 정보를 주는데 더 정확한 정보를 예. 주는데 예. 그래서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지소미아에 관한 한은 한국 정부는 정보 공여국이고 네. 일본 정부가 정보 수혜국이다. 예, 우리가 정보에 우위를 갖고 있다. 이건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잘 안 믿으시더만 이번에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정보가 훨씬 뛰어나고 정확하다. 그럼 일본이 아쉬우면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빨리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거 철회하고 예. 역사적인 문제 진정성 갖고 임하고 네. 뭐 좀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줄 만한 거지. 그런데 예. 안보상의 이익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한이 11월 말인가잖아요. 24일.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 일본이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그 돌아설 가능성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네,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죠. 어디서 보지? 알겠습니다. 8557님 짧게 요거 좀 대답해 주시죠. 우리나라 국방력보다 북한의 국방력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늘 방송에 나와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이 보기에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북한의 핵 미사일 다 위협적인 것이고요. 네. 이걸 군사적인 어떤 방어 무기로 대응할 수준은 넘어섰어요.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면 한국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일부 무기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어떤 불리함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안보에서 성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절대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예,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신감을 가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선,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매일 장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하는 비컨 뉴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미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압박감을 팍팍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안 그래도 이번 주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멘트가 너무 저렴하다.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아무것도 써봤습니다. 오, 자기 어필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덕담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네. 저 그럼 이제 말씀.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준비한 오디오 컷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양산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좋은 오장이거든. 왜 지지라고 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 짜고 치고 싶어요.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나 맨날 짓거리야. 아니 지금 이건 분노의 목소리인데 사랑하는 사람 보고 있으시던 거예요. 이게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어제 강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네. 박맹호 한국당 사무총장, 최은혜 의원 등 한국당 당직자와 의원들을 붙잡고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격앙돼 있고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이분들 왜 화가 났냐?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 집회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인데 지금 그 오디오 컷에 나오신 분들은 대구를 비롯해서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진짜 열심히 할 생각으로 버스 타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오셨던 분들. 3-4시간씩 버스 타고 서울 강화문까지 올라오신 분들 네티즌들의 편을 그대로 옮기면 진정한 애당러들이에요. 애당러들이에요.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집회는 식전 행사까지 다 합쳐서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짧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버스만 왕복 한 8시간 타야 되는데 집회는 딸랑 1시간 반 만에 끝.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연설이 끝나니까 집회 끝! 해산!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집회를 끝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샌드위치 집회 같이 중간에 끼는 집회라서요. 어제 강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집회가 보수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이 주최하는 집회와 집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코너 속의 코너 이런 개념의 집회였어요. 실제로 이제 한기총과 자유한국당이 사전에 미리 한기총이 먼저 집회를 하다가 1시 30분에 집회를 잠시 멈추고 자유한국당이 1시간 집회하고 다시 한기총이 집회한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약속을 했다 그래요.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집회라는 게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늘어져요. 조금씩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약속 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기총 측의 실시간 중계 영상을 보면 이재호 대표 등 뭐 많은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약속을 지켜 빨리 끝내라고 막 빨리 끝내 빨리 한교안 대표 연설을 시키고 집회 끝내 이래요. 뭐 양측이 싸우는 그런 근데 경험은 그잖아. 한쪽에서는 왜 집회 빨리 안 끝내냐고 항의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왜 빨리 끝내냐고 또 항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비유를 하자면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이제 한기총 세입자가 자유한국당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세입자고 방 빼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 빼야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연설이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회에 합류해주세요. 행진으로 한 물결이 될 때까지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좀 애매한 멘트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참석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끝났다는 거야 안 끝났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멘트가 없어요. 행동 지침이 없는데 게다가 이제 그 잠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어서서 집회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스크린에 나와요. 한교안 대표랑 나경원 대표 나가니까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쭉 다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부 참석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당직자도 붙잡고 앞서 들으신 오디오컷 같은 항의를 하게 된 건데 어젯밤에 제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어설픔 때문에 그 많던 인원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강화문에서 시간만 때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에휴, 다음에는 좀 살려주세요. 이종훈 작가의 깨알같은 관찰력으로 뽑아낸 한 컷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두 번째 뉴스는 유니클로 뭘 감사한다는 거지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유니클로? 유니클로 다들 아시죠? 그 불매운동의 어떤 주된 대상이 됐던 곳 가운데 한 곳이잖아요. 주된 타깃 중에 하나였는데 매출의 70% 이상이 급감했어요. 근데 어제부터 유니클로가 대규모 감사 세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불매운동 대상인데 뭘 감사해야 하느냐? 설마 불매운동을 감사해야 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SNS에 어제 밤에 이제 글들이 올라왔는데 누구에게 뭘 감사하는 거야? 그러게 진짜 뭘 감사했다라? 눈물의 땡처리인가? 물건 안 사줘서 땡큐 베리 마치? 이게 뭐야?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유니클로 측이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가 유니클로가 한국에 진출한 지 15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한국 진출 15주년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세일 행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약간 눈물의 땡처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감사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건 있어요. 그러면 유니클로도 지금 매장 방문객이나 판매가 제품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유니클로 측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 해서 대규모 세일 행사하면서 한 번에 그냥 분위기 바꾸겠다. 확 땡기겠다. 이런 꼼수 아니냐 이런 견해가 근데 진짜로 구매폭이 좀 늘었다고 하래요? 좀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9월 27일에 유니클로가 새로운 제품 하나를 출시했는데 서울에 유니클로 매장이 50개 있습니다. 50개 있는데 2개 매장 빼고 다 품절됐대요. 신제품이 다 품절됐대요. 그리고 그나마 이 2개 매장에 품절 안 된 이 2개 매장도 품절 임박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있대요. 네네네. 물론 뭐 유니클로 측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조금 상품을 넣고 품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클로가 지금 그렇죠. 매출액과 판매량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입고량을 줄이면 품질이 그렇죠. 빨라질 수도 있고. 한 개 넣어놓고 품절 이런 걸 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SNS에서는 유니클로 이번 세일 행사를 놓고 말이 많은데 예전에 불매운동 때도 그랬지만 소비자의 선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하지만 앞서서 이런 핑계다. 우리 국민을 닭으로 보는 짓이다. 이래도 불매운동 계속 할 거냐라고 포치는 짓이고 이런 유니클로 사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어떻게 사겠냐. 꼼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니클로의 망언 다들 기억하시죠? 절대로 이게 현실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네. 의미였더니 아 맞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함께하면서 비컨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즈.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프답게 압도적 혜택으로 찾아갑니다. 오직 10월 한 달간 최대 20% 1,350만 원 할인. 지프를 가진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 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즈 집. 어깨 허리 아프지마를 영어로 말하면 손목 무릎 그만 아프